14일 오전 프랑스 랑스 볼라르트 들리리스에서는 황의조가 몸담은 지롱댕 드보르도와 랑스의 2021-22 시즌 프랑스 리그1 24라운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보르도는 랑스에 2대3으로 패했지만 황의조는 센스 넘치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팬들과 외신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의조는 2번의 슛 중 하나를 골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을 자랑했는데요. 패스 성공률은 95%에 달했고 모든 슛이 유효 슛으로 연결되는 정확성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홈팀 랑스는 3-4-1-2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최전방은 칼리무엔도 무인가, 소토카, 공격형 미드필더로 카쿠타가 포진하는 형태였죠. 보르도는 3-2-3-1로 나섰습니다. 원톱은 황의조였고 2선은 레미 우당, 프란세르지오, 알베르트 엘리스로 구성됐습니다. 더블 볼란치는 장 오나나, 조슈아 길라보기, 코백은 기드온 멘사, 마르셀루, 아넬 아메도지치, 에노 크와탱이 자리했고 골무는 가에탕 푸생이 지켰죠. 황의조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경기의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르도가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시도했죠. 그러나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전반 6분 우당의 왼발 중거리 슈팅, 전반 9분 프란세르지우의 슈팅이 전부 골문 바깥으로 향했죠. 이후 보르도는 랑스에 끌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0분 클라우스가 우댕의 실수를 가로채며 오른쪽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공급해 아르나우드 무인가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습니다. 이어 랑스는 격차까지 벌렸습니다. 전반 20분 공격 과정에서 우가 박스 안쪽에서 파울을 당하며 PK를 얻어냈는데요. 주심은 VAR실과 소통 후 원심을 유지, 키커로 나선 카쿠타가 우측 구석으로 슈팅을 가져가며 2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르도는 전반 26분 세코 포파냐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며 0대3으로 끌려갔는데요. 전반 33분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 오나나가 앨리스의 패스를 이어받은 뒤 침착한 슈팅으로 연결해 한 점을 만회하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보르도는 다시 한번 격차를 좁혔습니다. 1대3으로 뒤지던 후반 8분 아크 정면에서 아넬 아메도지치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가 환상적인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공을 받은 황의조는 상대 골키퍼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해 골문 구석을 시원하게 갈랐고 관중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지난달 스트라스부르전 이후 2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입니다. 이후 보르도는 야신 아들리, 자바이로 딜로선, 은바에 니앙 등을 교체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격을 만들었습니다. 중앙 수비수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했으며 최전방 황의조는 박스 안쪽에서 기민하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쉽게 동점골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경기 이후 국내외 네티즌들은 어려운 찬스였는데 그것을 살린 황의조의 슈팅이 놀라웠다. 슈팅이랑 슈팅 각도 만드는 퍼스트 터치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슈팅 시도가 과감해서 좋다. 보르도 수비수 너무 아쉽습니다. 리그 강등되면 황의조가 팀을 옮겼으면 합니다. 보르도도 좋지만 황의조가 조금 더 좋은 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보르도 진짜 강등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황의조를 다른 팀에서 데려갈 테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의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만 3골을 실점한 것을 만회하지 못한 보르도는 리그 2연패와 함께 4승 8무 12패, 승점 20점의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2008에서 09 시즌 프랑스 리그1 우승과 지난 2012에서 13 시즌 쿠프드, 프랑스 우승 등을 차지하기도 했던 보르도는 강등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그럼에도 매체들은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황의조를 극찬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득점뿐만 아니라 공격 진영에서 기회 창출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황의조에게 평점치를 부여했습니다. 오나나, 아메도지치에 이어 팀 내 3번째로 높은 점수였죠. 프랑스 매체 지롱댕 포에버는 황의조는 우리에게 행복을 줬지만 동시에 아픔도 줬다. 또한 보르도가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 줬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보르도 선수가 리그 1에서 24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에서 10골을 터뜨린 선수는 2008에서 09 시즌 카베나기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보르도가 또 한 번 패했다. 랑스는 전반전에만 3골을 넣었고
보르도는 올 시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부 리그로 다이렉트 강등될 것이라며 보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랑스전에서 보르도의 황의조와 앨리스는 제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의 평가처럼 실제로 보르도는 올 시즌 심각한 수비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실점했고 4경기에서 17골을 실점했죠. 또 보르도는 최근 4경기 중 황의조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스트라스부르전을 제외하면 모두 패배했습니다. 지난 6일 스타드랭스전에서 0대5 패배 이후 블라디미르 페트코비치 감독을 경질하는 일명 충격 요법을 썼음에도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단 이번 경기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르도는 시즌 내내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수차례 대량 실점으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랑스전을 포함한 24경기에서 무려 61실점을 기록한 것이 보르도의 현실이죠. 이는 최다 실점 2위 매치보다도 16골이나 더 실점을 한 수준입니다. 보르도는 올 겨울 주축 골잡이인 황의조를 판매불가 선수로 분류하며 후반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가지 악조건에서도 황의조는 올 시즌 최전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의 미비한 지원 속에 스스로 찬스를 창출하며 골을 넣는데 주력하는 상황이죠. 랑스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0분 풀타임 동안 터치는 31회에 그쳤으며 슈팅 2개, 킥파울 1개를 기록했습니다. 황의조의 존재감이 제대로 발휘된 장면은 단연 후반 8분이었습니다. 황의조의 슈팅 스킬과 반박자 빠른 타이밍이 발휘된 득점이었죠. 모든 슛이 유효 슛으로 연결된 것은 물론이고 2번의 슛 중 하나를 골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을 자랑한 것입니다. 한편 황의조는 랑스전 득점과 함께 프랑스 리그 1에서 2시즌 연속 10골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팀은 패했지만 황의조는 리그1 무대에서 2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며 빅리그에서도 정상급 공격수로 우뚝 섰습니다. 더불어 지난달 23일 스트라스부르전에서 프랑스 무대 첫 해트트릭으로 통산 27골을 기록해 박주영이 가지고 있던 리그1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던 황의조는 통산 득점을 28골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황의조는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탑5 무대에서 2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세 번째 한국인이 됐습니다. 차범근, 손흥민의 뒤를 잇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차범근은 1981에서 86 시즌 11, 15, 12, 10, 17득점, 손흥민은 2013에서 15 시즌 10, 11득점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16에서 17 시즌부터 14, 12, 12, 11, 17득점에 이어 이번 시즌 9골을 기록 중이죠. 그리고 21에서 22 프랑스 리그1은 14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8골을 추가하면 황의조는 차범근, 손흥민이 보유한 단일 시즌 유럽 5대 리그 한국인 최다 득점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황의조는 2019년 7월 입단한 보르도에서 79경기 28골 7어시스트로 리그1 한국인 최다 득점을 자체 경신하고 있죠. 팀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황의조는 제 몫을 다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12골을 기록했던 황의조는 이번 시즌도 팀이 최하위까지 처지는 아쉬움 속에서도 꾸준히 득점, 간판 스트라이커로서 제 몫을 다하며 개인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을 유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일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로 대기록을 쓰고도 활짝 웃지 못한 황의조 선수의 상황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황의조는 지난 2시즌간 이미 프랑스 무대에서 통하는 공격임을 보여줬고 올 시즌은 보르도를 그야말로 하드 캐리하며 팀이 최하위 성적임에도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성적이 어떻게 끝나든 황의조의 실력은 보르도에 더 머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평가되는데요. 게다가 황의조 역시 1992년생으로 올해로 만 3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황의조에게 프랑스 리그1 꼴찌팀이 된 지롱댕 드보르도는 이제 너무나도 좁은 무대가 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